이런 큰 장소에 이렇게 꽉 차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더 힘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이 KTX 타고 오면서 바깥을 보니까 이 봄이 아주 완연합니다. 특히 벚꽃, 그 다음에 진달래, 개나리가 이 봄의 3인방인데 연출하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답고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좀 일찍 와가지고 이 동천이 요새 어떻게 됐는지 한번 걸어 다녀봤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여기 기자 생활을 할 때 이 동천은 그냥 색깔이 새까맸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의 대표적인 이 원흉으로서 저걸 어떻게 살리느냐 고민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벌써 아주 새도 앉아 있고 아마 이 상류로 올라가면 낚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강을 살려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결국 돈의 힘이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가 얼마냐 하면은 80세인데요. 세계에서 몇 등이냐 해보니까 세계에서 22등입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고 83세. 그래 쭉 랭킹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 살을 더 살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한 살을 더 삽니다. 모든 통계 중에서 GDP나 GNP 통계보다도 제일 중요한 통계는 평균 수명 통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래 살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잘 살아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고 의료시설이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의 종합적 표현이 평균 수명 통계인데 세계에서 22등, 미국보다도 1년 더 사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평균 수명이 한 65세쯤 됩니다. 세계에서 한 70등인데요. 그 통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북한 수명 60세 안 될 거예요. 제일 수명이 짧은 데가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인데 아직도 47세 뭐 이런 잠비아 같은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굉장한 나라를 만든 것은 기업인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그동안에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또 후방에서는 경찰, 검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또 다른 이 방패를 가지고 이 자유를 망가뜨리면서 반역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국방력을 유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고 드디어 그 돈을 가지고 동천까지 살려냈습니다. 이게 모든 출발점은 안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날 그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월 26일 날 밤 9시 22분이죠. 천안함이란 이 1200톤 되는 배가 포옹과 함께 붕 치솟더니 두동강이가 나면서 뒷부분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8명 정도, 46명 지금 실종 상태, 그 중에 한 사람은 시신으로 확인이 되어서 45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에는 어떤 보고를 받았겠느냐 하면은 이제 다시 그동안에 많은 정보가 드러나가지고 2010년 3월 26일 날 한 자정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장관 회의에는 대충 이런 보고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첫째, 함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뭔가 맞았다 하는 보고를 했다. 즉 피격당했다는 보고를 했다 하는 정보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군에서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잘한 게 많아요. 특히 해군이 잘했습니다.
해군이 처음부터 이것은 북한 잠수함에 의한 공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비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대잠 헬기가 떴습니다. 대잠 헬기가 떠서 야간 작전을 했어요. 동시에 그 주변에 있던 속초함이라는 배 등등이 그 지역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한 반쯤 이상한 물체가 포착이 됐어요. 이게 천안함을 쏘고 북한으로 도주하는 잠수함 내지 잠수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속초함이 거기에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한 100 몇십 발을 쏟아 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새떼더라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 새가 레이더에는 어떤 물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쏘았을 때는 이것은 잠수정이라고 판단을 해서 쏘았어요. 그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장관이 했을 거예요. 그것도 발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합참의장이 내리는 게 맞는데 합참의장이 잘 연락이 안 되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이 그 발사 허가를 했습니다. 그 사실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밤 심야쯤 되니까 평양에서 비행기가 2대 떠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NLL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로 봐서 이것은 미그 29와 같은 마하 한 2 정도 속도가 나오는 최신핵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서해안에서 우리 공군 비행기가 출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그 해역에서는 천안함이라는 배가 가라앉은 직후에 우리 대잠 헬기도 동원되고 우리 공군 전투기도 동원되고 사격도 일어나고 해서 완전히 전쟁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 또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진파를 탐사하는 우리 탐사 이 포스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백령도에 있는 데서 꽝 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진파가 탐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음파도 탐지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쪽으로 청와대 쪽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4번에 걸쳐서 안보장관 주재를 했는데 딱 텔레비전에 맨 먼저 자막이 뭐라고 나왔느냐? 26일 한 11시 무렵부터 청와대 또는 무슨 안보 뭐 이런 인용을 하면서 자막이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의 특이 동향 없다 하는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막이 나오기 전에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그 NLL이라는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나면은 그거야 북한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SBS는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했다라고 자막이 나오고 MBC의 김모 행크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통신하는 이메일에 북한에 의해서 당했다 하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북한이 계속 공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서해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뭐라고 판단을 했어야 됐냐 하면은 이거는 북한 도발이다 라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또 생생한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적 관계장관 회의를 한 다음에 발표한 이 청와대 발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